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호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대한 대로 이제 아침 새벽이니까요. 자, 좀 낮에는 좀 좋은 일로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정말 기도합니다. 자, 볼게요. 자, 매일행정법 그래도 갈 건 가야죠. 4월 4일 기념비적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침에 정말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할게요. 화이팅! 자, 25년 소방간부 문제고요. 어제에 이어서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한마디로 소송 요건 중에 하나죠. 제소기간. 이 행정소법 20조. 요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행정소송법 20조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항고소송 그 중에서도 자,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항고소송인데 취소소송. 그래서 요건, 본안, 그 다음에 판결, 선고, 확정 이렇게 해갖고 자, 판결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은 뭐 요건, 소송 요건, 소장이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문서로서 할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소장에다가 자, 제일 중요한 건 대상적격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대상적격, 그래서 처분 등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 그 다음에 원고적격, 자,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침입적 처벌의 상대방, 그 다음에 피고적격, 행정청, 그 다음에 소외이익, 요거를 당사자 적자 요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이라고 하죠. 제일 오늘 문제가 기간, 전심, 관할 이런 문제. 특히 이제 오늘 문제는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소송법 20조에 관한 문제예요. 요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기간하고 처분하고는 서로 조금 달리 보셔야 돼요. 이거는 처분 등에 대해서 소송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 기간은 소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통 여기 20조에는 90일, 안날 주관적 사유라고 하고요. 90일, 그 다음에 1년 있었던 날 객관적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통 이거는 중단과 정지가 없어요. 중단과 정지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1년은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지나서 제기해도 1년 내 제기한 걸로 봐준다라는 정당한 이유를 봐주는, 그래서 중단과 정지라고는 개념이 비슷하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소재기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소재기간은 대부분 제척기간이 많아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는 게 맞아요. 제척기간은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권리가 있고 나서 행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지는 소멸시효는요, 두 가지예요. 일단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행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고,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제척기간은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 내 행사를 해야만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걸 전제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소멸시효하고 다르죠. 대표적인 게 신청이에요. 신청 기간이 바로 제척 기간입니다. 신청을 해서 권리 확정을 받아야만 되는 것들, 그래야만 되는 것들은 대부분 제척 기간이에요. 그래서 권리를 확인하는 거, 권리가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한 기간이 제척 기간입니다. 소송을 할 수 있어. 이 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소송을 제기를 해야만 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있고 나서 기간 지나서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이때 제기해야 소송이 시작하니까 대부분 제척 기간이에요. 그런데 1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1년 내 제기하지 않고 1년이 지나서 제기해도 1년 내 제기한 걸로 봐주는 반면, 요 90일은 이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90일 지나면 정당한 이유 관계없이 무조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정당한 이유를 넓게 해석을 해줘. 넓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1년이라는 기간이 마냥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여유롭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정당한 이유에는 외국에 있었군요 라는 것들도 고려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있었군요 라는 것도 고려를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외국에서 체류했었다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정당한 이유로, 사유로 넓게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여기 외국에 체류를 했다든지 천재지변 같은 것도 정당한 이유로 보고, 자,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해도 1년 내 제기한 걸로 봐줍니다 라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전심 절차에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할 때도 있고, 취소 소송을 할 때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이의 신청도 하고
행정 심판도 하고 행정 소송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행정 심판은 임의적 전치이기 때문에 임의적 전치라면 그러면 안 거쳐도 돼요. 그냥 바로 뭐 한다? 그냥 바로 취소 소송도 가능합니다. 바로 그냥 한 번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적 전치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기다가 이의 신청은 대부분 다 임의적 전치예요. 전치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심판하고 소송, 하고 바로 소송, 하고 행정심판 소송 다 관계없어요. 이것도 임의적. 이거는 자 소송 오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요 이의 신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본법을 준용해라 라고 돼 있어요. 행정기본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별도 규정이 따로 없으면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기본법에는 이의신청의 결과를 송달받으면 만약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인용도 됐어. 그러면 더 이상 소송할 일이나 심판할 일은 없어요. 기각이라는 결과를 송달받으면 그 송달 다음 일부터 요 송달일부터 그 다음부터 90일, 180일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치면 요 행정심판의 결론이 재결이거든요. 재결을 송달받을 날부터 뭐 한다? 90일, 1년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거예요. 재결 송달일로부터 결과 송달일로부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옛날에는요. 행정기본법이 없을 때는 이의신청을 거쳐도 뭐라 한다? 처분이 도달한 날,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요거 조금 규정이 있는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렇죠. 이렇게 도달하는데 자 처분이 가백에 자 도달주의거든요. 도달주의는 알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용 알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달하면 있었던 날과 안 날이 같이 가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있었던 날과 안 날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90일, 1년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소송을 간다면 있었던 날, 안 날이 같이 가요. 그래서 90일, 1년이 바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요, 같이. 내가 그래서 안 날을 왜 알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별도로 입증을 하면 나 출장 갔다 왔다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 90일 시작점을 이 입증을 통해서 그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90일을 이렇게 미룰 수 있어요. 그래도 도달한 날은 있었던 날이에요. 이게 뭐예요? 상대방이 특정인일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행정절차법에 써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14조, 15조 뭐라고 써 있냐면 14조에 자 당사자가 자 주소불명 그래서 송달이 어렵거나 불가 이런 경우에 주소불명이가 송달이 불능돼서 불가해서 특정인에 못 가면 이럴 때 뭘 쓰냐면요. 관보, 공보, 게시판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서비스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까지 해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중에 인터넷은 서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하고 선택해서 만약에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인터넷 또 이렇게 하고 하면 이때를 뭐라고 보냐면 있었던 날로 봅니다. 있었던 날로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증을 해갖고 현실로 안달을 입증하면 따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년만 정리를 하겠죠. 자, 만약에 이게 특정인이 아니라 이번엔 불특정 다수인을 다수를 대상으로 뭘 하냐면 대부분 공고나 고시를 합니다. 이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고나 고시를 했을 때는 이 공고나 고시 이거 며칠 지나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여기도 관보나 공보 게시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며칠 지나면 규정이 없으면 관보나 공보 게시판을 쓰면 14일이 지나서 14조인데 14일이 지나서 효과 발생할 때 그때 있었던 날. 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5일이 지나서 효력 발생할 때 무슨 효력이다? 여기처럼 있었던 날, 여기는 안 날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불특정 다수인 한 사람 정당한 이유를 따져갖고 날짜를 다 바꾸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통일적으로, 동일하게. 그러면 안 날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정당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뭐 한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90일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렇게 갑이라는 특정이 있는 거야. 특정이 있을 때는 그냥 도달주의에 따라서 정산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간 계산할 때 특정인인데 주소 불명, 송달이 불가능. 그럴 때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선택 하나 하고 인터넷은 서비스를 해주면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효력일에 관해서 날짜 규정이 없으면 14일 지나서 효력 발생한다 있었던 날. 그에 반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때는 공고나 고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5일.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뭐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거 있어요. 별도로 규정을 둔 경우가 있어요.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계법에 있어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 줄여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이거는 그날부터 고시일 다음날 이렇게 다음날부터 이렇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5일 지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시일로부터 이렇게 다음날 고시일로부터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가면 돼요.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5일 지나서 효력 발생할 때 그때는 안날로 본다. 통일적. 똑같이 규율하기 위해서 요걸 먼저 알고 그래서 기간계산이 행정소송법 기간계산 심하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처분하고 기간계산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옳은 것은 항고소송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을 때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부적법 각하가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이송해줘요. 그럼 이송된 날로부터 기간계산을 하느냐? 아니에요. 이건 처음 소가 제기된 날을 기준으로 90일인지 1년인지를 도과 여부를 요걸 검토해요. 그래서 소재기간 준수 여부의 소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음 소 제기한 때 날을 기준으로 한다.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얘는 외형이 취소소송이에요. 취소소송 요건을 구비해야죠. 기간 지켜야죠.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큰일 납니다. 부작위법 확인소송은 아무것도 안 고치고 오면 부작위 상태는 소재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다만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 송달, 일로부터.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재결, 송달, 일로부터. 그래서 20조에 따라 91년을 적용합니다. 자, 4번 처분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해서 법정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제기된 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했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거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요. 고지제도는요. 소재기간이라든지 어디에서 쟁송을 할지라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이게 행정절차법에도 있고 행정심판법에도 있고 행정소송법에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오로지 행정심판법에만 고지제도에서 고지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고지 불이행 또는 고지 제대로 안 했을 때 제재 규정까지 있어요. 규정은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 행정심판법에 제재 규정 오고지, 불고지 고지를 안 했대요. 그러면 오로지 180일 요것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이니까 180일 오고지는 길게 고지를 했다면 그러면 고지대로 길게 짧게 고지를 했다면 그럼 원칙대로 90일, 180일 이렇게 이거는 행정심판법에 밖에 없어요. 소송법에는 없어요. 행정소송법상 법정 제소기간 도과했더라도 제소기간 준수한 걸로 본다? 그런 건 없어요. 소송법에는 적용 안 됩니다. 절차법에도 제재 규정은 적용 안 됩니다. 자, 5번 불특정 다수인 떴죠? 불특정 다수인 공고나 고시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 이해관계인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 발생하는 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5일 도가 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서 제소기간을 90일로 기산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지 뭐 얘가 맞잖아요. 이거. 자, 분명히 소송의 제소기간 제한할 때, 제소기간 기산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는데 다 정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고요. 심지어는 날짜 계산으로도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정리 잘 하셨죠? 오늘 정리 잘 하셨으면 또 주말에는 강론 문제니까 강론 보실 분은 보세요. 만약에 행정법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강론 한번 봐보세요. 도움돼요. 총론만 하셔도요.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일 있길 바라면서 정일영이었습니다.